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뉴욕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이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하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영철 통전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진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에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들이 이제 회담이 확실히 열리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미국 측 입장에서 CVID가 무엇이고 CVID를 꼭 북한이 받아들여야만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고 분명하게 다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회담이 2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이 정도의 짧은 시간에 회담이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양측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견이 좁혀졌다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들에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에는 양쪽 입장에서 이제 더 남은 것은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김영철 통전부장의 입을 통해 가지고 체제 보장을 어떤 식으로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한 것 같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체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이 합의에 이뤘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에 이르질 않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남아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높인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북한에게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궁금하다. 거기에 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구분응선쯤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CVID거든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아직도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겠다. 이런 단계적, 점진적인 그 접근 방법입니다. 미국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 올인원이라는 표현을 네. 썼죠. 하지만 시간을 짧게 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를 나눌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가 미국의 양보선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미국이 주는 반대급부와 맞춰서 비핵화를 진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핵화 문제와 함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판문점에서 성김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담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무 협상에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번 뉴욕 담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결단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체제 보장을 미국이 주려면 결국에 궁극적인 종착지는 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돼야지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IMF의 멤버가 된다든지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이제 해제하게 됩니다.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없이는 지금 남북 간에 오늘 논의하게 되는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 사업도 사실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경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미북 간의 비핵화 논의에 큰 진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을 했던 리비아식 모델 대신에 트럼프 모델이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모델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경제적 보상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모델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어떤 다른 전향적인 양보를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했죠.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2번을 만났고 이번에 김영철 부장하고 만난 건 3번째다. 그 만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 넘어갔고 이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비극이다. 이런 메시지를 한 번 더 주면서 이제 전략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미 정상회담 그 이상의 것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회담과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제시를 했죠. 정전 협정 체제를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에 적어도 북한, 한국, 미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까지도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평화 협정 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네. 이것의 전제는 미북 간의 비핵화 문제가 타결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12일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그 추동력을 이용해서 그 한북미 3자 정상회담 내지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4자 회담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종전 선언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비핵화 논의, 그다음에 체제 보장 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서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